안녕하세요. 김 공장장입니다. 오늘은 생산계획자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생산계획 수립 방법에 이어서 생산계획자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계획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생산계획자가 적기 납품을 위해서 원부자재 상황을 체크하고 인력 현황을 체크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제반 활동인데요. 다시 말해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 생산량이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작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용물의 특성 및 제품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고요. 생산 설비에 대한 이해도, 실제 이거는 이 정도 생산 알고리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제조 설비를 제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충포장 설비를 본인이 직접 돌릴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고요. 현장을 수시로 순회하면서 생산 진도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건 필수사항입니다. 사무실에 자리에 앉아서 이거 몇 개 나왔어요, 몇 개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만큼 비효율적인 사람이 없는데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하게 체크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현장과 같이 숨을 쉬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현장 변수에 대해서 잉여 인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 품목을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부자재가 불량이 날 수도 있고 QC에서 합격이 난 내용물이 갑자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요. 이물이 발생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그 잉여 인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요게 문제가 있으면 다음 품목은 이걸로 할 거야 라고 미리 예비 품목을 준비할 필요가 있고요. 필요시에는 현장 지원을 통해서 부족한 공수를 충원을 합니다. 계획을 세우다 보면 인력이 한 명, 두 명이 더 라인 밸런싱을 맞추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냥 뭐 10명밖에 없으니 그냥 돌리자. 이거는 계획자로서 생산 수량을 맞추지 않는 거죠. 본인이 직접 가서 현장을 도와주든지 아니면 사무실에 남아있는 인력들에 대해서 현장 지원을 요청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날 생산 계획은 그날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생산 계획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계획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필수인데요. 현장과 함께 같이 숨을 쉬어야 된다. 현장에 가서 다이도 옮기고 세팅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생산 일정을 맞출 수 있도록 나는 생산 계획자이기 때문에 사무실에 앉아서 전체를 운영하는 것은 생산팀장이야. 나는 계획만 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계획자만큼 무능한 계획자가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무능한 계획자는 어떻게 하느냐? 퇴근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 몇 개 생산되는지 몰라요. 왜? 현장에 생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몇 개 생산했다고 보고를 안 하기 때문에 현장에 보고를 안 받더라도 오늘 몇 개 정도 나와서 끝나겠구나를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에 가서 수시로 생산량을 체크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현장에 가지 않고 조반장에 얼마 생산됐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만큼 무능한 계획자가 없는 거죠. 편하죠. 그렇지만 회사에는 도움이 안 되고 또 몇 개 생산됐는지 조반장이 물론 체크는 하고 있겠지만 어떤 변수가 있는지를 생산 계획자가 모르게 되면 생산 진도가 나중에 10,000개가 나와야 되는데 9,000개 나와도 뭐가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작업 순서를 계획자가 정하지 않고 조반장이 알아서 해요. 새 품목 오늘 이거 생산해야 돼 하고 던져주면 조반장이 알아서 순서 정하고 부자재 뭐 내용물 다 체크해서 정말 편하죠. 생산계획자가 뭐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아무나 와서 생산계획자 할 수 있죠. 왜? 고객사 오더는 벌써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 생산하세요 하고 던져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죠. 참 편하게 일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제조 설비나 충전 설비에 대해서 자기는 돌리는 방법을 몰라. 그러니 그 사람이 전문가니까 그 사람이 알아서 할 거야. 이것만큼 무능한 계획자가 없죠. 자기가 직접 제조 계획을 짜는 사람은 직접 제조를 할 수 있고요. 제조 작업자가 월차를 쓰거나 휴가를 냈을 경우에 자기가 들어가서 직접 제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포장 충전 계획도 설비를 자기가 직접 돌릴 수 있어야 되겠죠. 라인이 멈췄어요. 그런데 오퍼레이터가 잠깐 문제가 있어서 외출을 했어요. 라인이 서야 되나요? 생산 계획자가 돌릴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잉여 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직접 자기가 돌릴 줄 알아야 되죠. 그래야 계획을 짤 수 있고 계획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봐야 잉여 인력이 발생됐는지 알 수가 있어요. 현장의 조반장들은 일을 하다 보면 피곤하다 보면 한두 명 정도는 그냥 청소시키고 많은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잉여 인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현장 가서 그러면 뭐 라벨을 미리 붙여 놓는다든지 다른 단단히 작업을 시킨다든지 이런 업무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야 다음 생산에 조금 더 생산성이 나올 수 있고요. 목표 수량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 원인이 뭔지를 모르죠. 자기는 계획만 짜는 사람이야. 원래 14,000개 나오는데 오늘은 10,000개밖에 안 나왔어. 작업자 오늘 조금 적게 해줬네. 전화 걸어서 왜 이렇게 적게 나왔는지 내일은 좀 많이 해주세요.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내일 또 그 문제가 반복이 되면 막역밖에 안 나오는 거죠. 원인 파악을 해서 생산팀장이나 공장장하고 공인을 통해서 그 다음 날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그 다음번 생산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원인을 파악을 해야 하고요. 나는 계획자야라는 그 한정된 업무만 하는 사람은 굳이 계획자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인력 계획을 현장 조반장에게 맡기고 관여하지 않죠. 오늘 15명 필요한데 15명이 필요한지 14명이 필요한지 오늘은 뭐 휴가자가 몇 명인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조반장이 알아서 그냥 수량만 빼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나 할 수 있죠. 납기에 영향을 주는 원부자재 같은 경우에도 납기가 15일인데 부자재가 15일 날 들어와요. 적어도 부자재는 7일, 8일 들어와야 납기를 지킬 수 있는데 구매 담당자가 15일 날 들어온대요. 그러면 15일까지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말 물리적으로 불가항력인 상황에서는 고객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납기 일정을 조율하고 좀 더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자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반대로 능력 있는 계획자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매일 수시로 현장 들어가서 생산 진도 사항을 체크하고요. 현장의 변수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해서 잉여 인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는 사람. 시간이 말 때마다 제조 설비, 충포장 설비에 대한 교육을 하고요. 실제 무능력한 계획자는 하루에 1시간만 일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능력 있는 계획자는 계속 현장과 커뮤니케이션하고 본인이 잉여 인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하루 시간이 금방 가게 되죠. 본인이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나는 하루에 한 7, 8시간 이상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루에 1시간, 2시간 하면 업무가 끝난다. 이런 사람들은 회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생산계획자는 월간계획, 주간계획, 1일 생산계획을 작성하고 1일 계획에 변수가 없는지를 항상 확인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자꾸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1일 생산계획에 대해서는 그 전에 10시에 확정을 해야 돼요. 본인이 어느 정도 생산 계획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으면 분명히 오전 중에는 계획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 5시, 6시 돼봐야 내일 계획을 확정한다. 언제 부자재 현장에 집어넣고 내용을 현장에 집어넣는 현장은 너무 바쁘게 되는 거죠. 목표 수량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 그 원인을 파악을 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고요. 나는 계획자이기 때문에 요만큼만 일을 할 거야. 그 원인 파악하고 대책만 하는 건 생산팀의 역할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큰 기업, 프로세스가 정확하게 잡혀있는 회사고요. 조그마한 회사 같은 경우는 직접 다 나서서 일을 처리를 해야 되죠. 그리고 1일 운영 계획이 평균화될 수 있도록 작업을 짜야 합니다. 오늘은 20명 필요하고 내일은 10명, 그 다음날 20명, 그 다음 10명. 이렇게 인력이 춤을 추게 계획을 짜게 되면 현장에서는 인력 운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평준화 계획을 짤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하고요.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잔업 특근을 해야지 이런 사람들은 조금 회사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계획자들 어쩔 수 없을 때 잔업 특근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잔업 특근 없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도 능력 있는 계획자의 역할입니다. 원부자재 수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그리고 언제까지 구매 담당자는 그냥 7월 15일 날 부자재가 입고된대요. 그런데 구매 담당자는 납기 대응에 대해서 큰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결국 생산 계획자가 7월 8일까지 이거 들어와야 돼요. 협의해 주세요. 안 되면 고객사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되니까 조금만 유예해 주세요. 그래서 생산 계획자는 회사의 전체 생산성의 약 30%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보통 한 50명 정도, 화장품 회사에서는 50명 정도 또는 100명까지 계획을 짜는 사람은 있었는데요. 50명 정도의 30%면 하루에 15명, 하루에 뭐 100만원, 200만원 날리기는 수월하게 날립니다. 그래서 생산 계획자는 현장에 대해서 무엇보다 빠듯하게 알아야 되고,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본인이 스스로 계획이 나올 수 있게 현장 지원을 해야 되고, 안 되면 사무실 직원이라도 갖다 붙여서 일을 시켜야 하고, 본인이 제조 설비나 충전 설비를 직접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인력에 대해서 평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고, 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잉여 인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스스로 계속 계획을 짜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생산 계획자는 정말 회사에서 중요한 메인 브레인인데요. 이 사람에 따라서 회사가 흑자가 나기도 하고 적자가 나기도 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능동적으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역할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회사가 생산성이 나오고 계획대로 착착 돌아가다 보면 회사를 운영한다라는 자부심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생산 계획자는 끊임없이 현장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생산량을 만드는 것이 생산 계획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산 계획자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